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여러 인구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출산율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해 통계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을 비교해서 0.06명 낮아졌으며 4분기만 봤을 때는 0.65명으로 사상 최악의 출산율이 나왔습니다. 인구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정도는 2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5%로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그리고 사회가 소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 자료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구학자는 한국에 대한 미래의 안 좋은 점을 출산율로 명시했고 여러 학자들의 경고가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구 소멸 국가의 명칭까지 얻은 우리나라입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는 시장뿐 아니라 국가 재정 그리고 교육, 의료, 국방 등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별의 해법과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도 2022년보다 35% 가까이 줄어들 것이고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다 3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만큼 특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을 했으나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올해 초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이 역시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부위원장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으며 곧 제4차 기본계획에 수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이번 발표에 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에 저출산 정책에서의 핵심을 최근 대부분의 가정 상황인 맞벌이 그리고 소득의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우리나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부위원장을 기존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 모습은 인구 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격상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특임 장관의 도입,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 그리고 복지부 장관 또한 인구 관련 부총리급으로의 격상 이야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아서 저출산에 관련된 모든 직책을 올려주면서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급이 되면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수순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개편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150만 원 선인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선을 최저임금 상한선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게 된다면 206만 원 정도가 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각각 15,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복지부 쪽은 난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최근 난임에 대한 지원을 늘린 상황에서 복지부는 난임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의 확대를 일단 진행했고, 난자 동결과 해동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난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부처 간의 예산에 대해서 더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일과 가정의학립 대책에만 11조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거나 교육 쪽의 예산 일부를 끌어다 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 반발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전 1991년 전에는 방위세처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가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 마련 또한 현재 고민 중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러 정비를 우선으로 예산까지 진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이슈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발표 전까지 우리는 계속 이슈를 추적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현재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26일 베이징에서 제14차 전인대 상무위 8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부분 중에 산하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하 제한을 철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곧 다가올 중국 양해에서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도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중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 상황 1위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에 기대감을 생각해 주시면서 저출산 관련주와 저출산 정책인 재택 관련주들, 난임 관련주들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